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상증자 얘기네요. 네.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핫했던 얘기 꼽으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습적인 유상증자였어요. 네. 금액이 엄청 컸어요. 3조 6천억 원. 여기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그 전주에 삼성 SDI도 한 2조 원 규모 유상증자 했잖아요. 네, 이것 좀 기습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음. 갔고 사실 뭐 유상증자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뭐 자본 차입 차입 대비해서 재무적 부담이 좀 적으니까 네. 돈 빌리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긴 한데 주가가 희석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난항인데 늘 갑자기 이루어졌고 각각의 배경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삼성 SDI가 먼저 유상증자를 했죠. 그 전주에 했으니까. 이게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습적인. 기습적인. 네. 이제 유상증자는 말씀하셨듯이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네. 사실 유혹이 많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상장사들은 유상증자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거의 안 합니다. 음. 한국 유일하게 많은데 그만큼 자본시장의 그 자본 조달은 쉬운데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주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세밀하고 준비되어서 주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습적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설득 민감해. 과정 없이 없이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한 날이 상법 개정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 SDI 먼저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예. 내용을 한번 보면 예. 삼성 SDI가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88.24%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과연 돈이 없어 했느냐 첫 번째 물어야 되잖아요. 예. LG 엔솔은 부채 비율이 얼마냐 하면은 94.75%입니다. 좀 난. SKU는 아시듯이 네. 현재 200%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의 LG 엔솔이나 SK온에 비해서 재무조가 탄탄해요. 네. 현금 보유액도 1조 9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상황 보면 왜 유상증자를 하지? 네.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예. 물론 차입금은 좀 많습니다. 11조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순차입금이 9조 7천억이라서 1년 사이에 한 5천억 정도 풀어난 게 부담스러워서 이걸 했다. 그리고 뭐 SDI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리 불안정성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충분히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더 하죠.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선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일 때 보통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저점일 때는 가격이 좀 덜하죠. 자사주를 소각하고요. 예. 예, 주주를 위해서라면 예. 고점 주가가 올랐을 때 자본시장 돈을 빌리기가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삼성 SDI는 사실은 반대를 이야기를 했고요. 주가가 지난해 뭐 1년 52주로 보면 거의 저점에 있을 때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그러면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 고점이었을 때 하긴 했어요. 예. 3월 18일 20일 날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발표하기 이틀 전에 주가가 역대 최고가인 76만 4천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일 때 한 건 맞는데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돈이 없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습적으로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년에 장사를 되게 잘했습니다. 잘했죠. 예. 그래서 장사를 굉장히 잘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2조 원 가까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삼성 SDI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대부분 수주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향후 5년간 네. 수주 금액이 10조예요.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수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한 6조 가까이 된다. 한 4, 5조 되니까 3조 6천억은 진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상증자이긴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과연 유상증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조 3천억 들여서 하나 오션 지분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것 좀 때문에 부담이 사실은 아니냐.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 날 그 유상증자를 했는데 딱 일주일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하나 오션 지분을 대주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을 오션을 지배하는 지배하고. 요 구조인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인수한 게 아니고 그 지분을 참가한 게 아니고 하나에너지와 하나 임팩트 이 두 기업도 같이 지분 인수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가 지분을 약 8.5% 정도 들고 있었는데 네. 한 10% 정도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 정도를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 오션 지분을 매입을 한 거예요. 음. 그렇죠? 네. 매입 그게 가격이 1.3 1조 3천억. 그게 1.3조.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죠. 예, 예.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매입을 언제 했냐면은 주가가 고공행진할 때, 물론 가장 고점일 때는 안 했습니다. 주가가 60만 원대 정도 올라왔을 때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돈을 쓴 거죠. 예. 자, 그러면 내부 거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 제일 비쌀 때 사죠? 라는 의문점이 남죠. 아. 그죠? 네. 이게 주주가치 훼손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지분을 어디서 샀느냐인데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인데 하나 에너지는 아시듯이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김동선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자 맞아요. 개인 회사입니다.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하나에너지는 지금 하나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지렛대로 쓰고 있는 기업으로 봐야 그렇죠. 돼요. 굳이 거기에다가 몇 천억의 돈을 준 거예요. 사준 거예요, 비쌀 때.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하는 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회사 돈을 쓰고 투자를 위해서는 개미 돈을 쓰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럴만하네요. 근데 뭐 어쨌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식적으로는 선제적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한 거고. 네. 삼성 SDI는 뭐 전기차 성장도 둔화되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확장하는데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뭐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르죠. 다르죠. 여기는 생존 전략이에요. 삼성 네. SDI는. 근데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가 측면에서도 에어로스페이스 쭉 오를 때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이게 좀 덜하잖아요, 사실. 이럴 네. 때 하면 그나마 좀 덜하고. 네.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지만 네. 삼성 SDI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1년 전 한 50만 원 했었는데 지금 반토막 이상 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또 유상증자한다고? 이렇게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엄청날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죠. 그렇죠. 부족 뭐 말로만 들으면 뭐 이럴 때 어렵지만 투자 이력을 좀 돈을 좀 모아서 준비를 좀 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양사의 이 유상증자의 이 배경이 다르다. 이 점은 좀 아까도 뭐 언급은 하셨지만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대비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초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상장사들은 유상증자 안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데 하더라도 굉장히 준비되고 그 증권 신고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요. 네. 이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걸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주주들에게. 네. 그 정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또 우리의 지금 상장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습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 돈 어디에 쓰겠다고 말은 하지만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 납득하기 할 만큼 주주들이 디테일하지가 않고 그리고 각각의 상황을 별도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 SDI는 일단 주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면 안 되죠. 뭐 욕먹죠. 욕먹죠. 주가가 낮은데 유상증자 하면 주가 떨어질 걸 뻔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유상증자 한다는 거는 그 주주들 두 번 뭘 먹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설명도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대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행보도 아직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봐야 되죠. 그 유상증자가 있고 유상증자보다 더 쉬운 게 은행권을 활용하는 것이고 대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기 기업의 대주주가 있으면 네. 대주주가 다른 형태로 또 출자를 뭐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다 제쳐놓고 우선 자본시장 손을 내밀면서 기습적으로 하고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양사가 똑같은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삼성 SDI는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했다는 게 더 사실은 더 넌센스고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이제 거기서 투자 설명을 할 때는 뭐 미래 산업이고 지금 에어로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방산 산업이 트럼프 이기 정부가 들어서서 너무 좋았죠. 예, 너무 이제 관세에서 유일하게 프리한 기업이었고 그렇지. 또 거기다가 더해서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자기 국방을 알아서 해라라는 주장 때문에 유럽이 움직였고 유럽이 움직이다 보니까 유럽 쪽에 방산 시장이 열렸고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네. 과연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 이력이 없느냐를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예. 모호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M&A를 하겠다는 거예요. 호주 방산업체와 이렇게 M&A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 M&A 자금이 8천억이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그것도 이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므로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이 설명이 아주 부족하고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까 이제 하나에너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주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주주예요. 33% 갖고 있는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 주 하나의 지분은 3% 정도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주 회사법상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은 30%를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상장사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딱 30%를 맞춘 거예요. 아. 3조 6천억을 유상증자를 하면.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주 하나가 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려면 3조 6천억 중에서 거의 9,700억, 1조의 돈을 써야 되는데 주 하나가 현재 현금성 자산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돈이 없네요. 예. 자 그러면 주 하나가 이 지분을 안 사고 실권을 한다. 그처럼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정인데요. 그 지분을 하나 에너지가 사버린다. 실권한 거를. 그러면 뭐 지분 다시 원위신. 그러면 이거는 균형권 승계를 위해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가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에너지에다가 하나 오션 지분을 사면서 8천 가까이 돈을 줬단 말이에요. 좋죠. 그 돈으로 메꾸면 그렇죠. 되겠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모랄해서의 끝판왕이 볼 수 있는 거죠. 모랄해졌네. 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주회사는 하나는 현금 자산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주 하나에 대한 균형권 승계를 하기 위한 자명제 입장에서는 이보다 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주 하나의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네. 같이 10% 떨어졌거든요. 네네. 하나에 이제 돈은 많아졌고,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까지 살 수 있고 나중에 이 주 하나의 지분 인수하기도 어떤 식으로든 승계하기 더 쉬워진 모양새가 되니 이걸 가지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비판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유중 이후에 당연히 양사 삼성 SDI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좀 조정 받았겠죠? 당연히 조정받았죠. 하나 SDI는 안 그래도 떨어진 주가가 더 떨어졌죠. 삼성 지금 SDI 같은 경우는 20만 원 초반대로 그렇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80만 원 하는 주가가 3년 전만 해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최고가 75만 원에서 62만 원, 그러니까 13% 떨어졌다가 그러네요. 어제 약간 반등했습니다. 한 7%. 예, 반등 이유는 이제 뭐 양사가 똑같이 대표이사나 뭐 이쪽 원일가가 좀 자사주를 흉내를 낸 것 같습니다. 아이 그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 유상증자 하면 얼마 전에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하고 경영 분쟁 중인 네. 고려아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이죠? 10월 말에 2조 5천억 원 유상증자 한다고 했다가 투자자들이 워낙에 반발이 심해가지고 네. 철회했잖아요. 그죠? 고려아연은 뭐 상당히 뭐 현금 유보도 좋고 뭐 여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뭐 그랬는데 이것도 왜 또 하냐 이렇게 철회했단 말이에요.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상증제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실하게 아는 거지. 예, 그 희석을 시켜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영풍 MBK 쪽에 지분 희석을 시켜야 되니까 2조 5천억을 태우면 가치 비중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총알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니 전쟁이기 때문에 그 공개 매수를 통해서
차입을 해서 돈을 빌려서 차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유상증자까지 하면 따라올 수가 없겠다 판단해서 2조 5천억을 유상증자를 하자. 했는데 이때도 유상증자하는 타이밍 맞아서 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주가 한꼬로 급락했고요. 고려아연 그 다음 날. 그리고 정정신고 제출을 요구한 끝에 결국엔 주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결국엔 처리했습니다. 유상증자 케이스를 좀 보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에 아시아나항공 네. 인수 당시에 3조 3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단행했었어요. 이때는 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인수하고 하니까 자금도 들고 하니까 주주들이 반겼는데, 네. 근데 그 이유가 조치가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조치가 좀 불분명했고 투자자들에게 뭐 배당도 사실 좀 미미할 정도로 그냥 좀 이렇게 대충 성향 유지하는 정도로 나갔고 약속을 했었나 보죠. 그렇죠. 할 때는 배당 좀 사실은 해주겠다. 이렇게.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하기 전에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는 대한항공 유상증자였어요. 3조 넘었으니까. 2021년 3월이었는데 네. 3조 3,159억 유상증자 주주 배정을 했습니다. 네. 이때는 일단 청약 모집액이 104% 주문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네요. 왜 인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조라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아주 명확했어요. 주주들에게. 우선 이 3조 돈을 만들어서 일단 주가를 30% 낮춰서 유상증자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싸게. 네, 27,700원 정도 했거든요. 네. 대한항공이 그때 유상증자를 얼마까지 해줬냐면은 19,000원 했어요. 많이 싸게 해주네. 신주 발행 자체를. 그러니까 메리트는 있네. 메리트가 있죠. 네. 왜냐하면 또 그 메리트 30% 메리트가 있는 데다가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겠다는데 예, 주주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죠. 원상 회복마다 30% 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이익도 내고 여러 가지 좀 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약속했던 주주 환원 정책을 충분히 지키 안 하는 것은 좀 비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어쨌건 유상증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악재 중에 하나인데 주식시장에서는 후속 대응이나 설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게 뭐 압축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인데 다시 좀 삼성 SD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돌아가서 이번에 유상증자 상법 개정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번 상법 개정 되면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주주에 대한 이익이나 보호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지분에 따라서 주주가 이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벨들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 상법 개정을 하는 이유가 주주에 대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좀 향상시키고 레벨업에 대한 배경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주주에 대한 이 개인 주주들에 대한 이 권리가 강화되기 전 시행이 안 됐으니까 네. 그 전에 빨리 뭔가 이 배리어를 생기기 전에 빨리 유상증자 해버리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어요 사실. 사실 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까 초도 이야기했듯이 삼성 SDI의 유상증자가 상법 개정이 통과한 다음 날 네. 이튿날 시행이 됐고 네. 그리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법 개정이 아직 개시되기 전에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상법이 통과되었고 이게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이런 유상증자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선 이제 상법 아시다시피 통과되면 그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유상증자를 기업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놔두고 그리고 그 돈은 딴 데 쓰고 그 경영금 보호나 뭐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 성결을 위해서 돈을 쓰고 네. 투자 자금 없다고 주주들에게 돈을 유상증자 통해서 빌려온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상법 통과되면 이런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못할 겁니다. 제가 다시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상법이 통과되면 네. 3% 정도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이 연합을 해서 3% 갖고 있으면 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주총 소집을 요구해서 유상증자 하지 마. 이렇게 의견을 할수 내서 있죠. 이거 통과시켜 버리면 맞습니다. 이런 배열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동안 유상증자 한다 그러고 막 기습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네. 상법 개정 돼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5%가 지면 또 이제 거의 뭐 이 집행부 뭐 경영진
해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뭐. 건의할 수 있고 만약에 지번 상법 통과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하고 집중 투표제까지 됐다. 네. 집중 투표제 그렇죠. 네. 이 두 개가 되면 일단 3% 가진 여러 집단에서 감사위원 분리해서 선임할 수 이사 넣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진 구성할 때도 집중 투표제 이루어지면 이사진의 상당수를 개인 투자자들이나 연합에서 그 기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그럼 그 얘기 거꾸로 하면 지금 아직 상법 개정이 이제 본회의는 통과했지만 시행은 안 되고 날짜는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까지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의 그 상법 시행되기 전의 구조라면 많은 기업들이 유상증자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지금 당장 봐도 그때 되면 유상증자 못해 그러면 예. 막 서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대명 소노 그룹도 소노필레츠. 예. 네. 지금 TA항공 인수하고 네네. 바로 유상증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상증자가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자금 조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저는 재계에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반대하죠. 예, 반대하죠. 반대한다면 스스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중을 해야 된다 봅니다.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력 없죠. 예.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 배임이나 여러 가지 소송 문제라든지 기업의 뭐 경영 효율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기습적으로 계속 단행을 하는 주자면 어떤 논리로 주주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횡령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나서 횡령 배임 물론 제일 싫어하죠. 네.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말이 유상증자. 유상증자입니다. 이게 한 다음에 주가 뚝 떨어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가 가치가 희석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럼 뭐 이 지금은 당장 주가 떨어지겠지만 이 돈으로 말씀하시다시피 어떻게 해서 앞으로 뭐 계획, 청사진을 보여주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좀 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 하나도 생략되고 그냥 진짜 뒤편에는 다른 목적들이 있는 걸로 의심을 받고 있고 이거는 뭘로 이제는 뭐 밸류업 되겠습니까? 밸류업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초도 말씀드렸듯이 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지. 기업은 친절해. 이제는 이 자본 시장이 좀 더 성숙하려면 기업이 주주들에게 굉장히 친절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겨우 하는 것이라고는 대표이사 삼성 SDI는 대표이사가 1억 8천 정도 네. 자사주 매입하고요. 김동관 부회장 3억인가 뭐. 30억 30억이. 예, 매입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대표이사들도 합쳐 48억인데 그것도 매입한 금액이 딱 그 회사에서 받은 연봉입니다. 아이씨, 그 쇼잉 이 정도면 그 진정성이 없죠. 예, 진정성이 없는 것이 너무 표가 나고 이걸로 또 주가가 올랐다고 언론에다 부채질을 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상법 개정을 반대할 거라면 분명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할 거라면 기본적으로 몇 달 전부터 주주의 설득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주주들이 동의를 하는 이런 짓도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요, 그 BYD 삼성 SDI 경쟁자 할 수 있죠. 네. 예, 그 중국의 BYD가 이번에 획기적인 기술을 냈죠. 5분 만에 400km 가는 충전 네. 발표했는데 네. BYD가 지난주에 홍콩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대박이었어요. 왜 대박이었겠습니까? 같은 유상증자인데 BYD는 미래 투자에 대한 비전 여러 가지가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구체적인. 네. 중국의 자본시장도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 경영은 시장은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또 변해가고 정보량도 늘으라고 하는데 경영 방식은 구태의안의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는데 뭐 라는 식이에요. 저는 이 자세 바꾸지 않으면 기업이 앞으로 그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개미들은 점점 더 국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저는 금융당국도 문제라 보는데 문제예요. 이 상황을 이복형 공감원장은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요. 맞아요. 네. 금융당국이 특히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미션인데 네. 금융당국 수장이 특정 기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낸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넌센스고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부터 좀 자성하셔야 되고요. 아니 금융당국이 이제 코리아 레벨업 하자고 좀 코리아 밸류 디스카운트 이야기 한 지가 언젠데 디스카운트 그렇죠. 해소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그 법적 그 제도적 장치는 좀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려면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승인을 가지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가 걸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인 친절하게 했네요. 네. 한국이 코스피 지수가 10년,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중에 있죠. 하나입니다. 네. 이게 해결을 하시죠. 예,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요 대기업들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리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